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 시작합니다. 제가 제목을 10월 14일까지 몰아치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10월 14일은 여러분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바로 이심인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여기까지만 유효하다라고 말한 날이 10월 14일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트럼프는 상호 관세 못 걷습니다. 그럼 뭘로만 거둘 수가 있느냐? 품목별 관세만 거둘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오히려 지금 반도체 얘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주의보까지도 있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뉴스였고요. 앞서도 좀 봤지만 미 조지아주, 현대차, LG엔솔 근로자 300명이 체포됐고 구금이 됐습니다. 처음에 사진이 4장 나왔었는데 그때도 좀 이해가 안 갔잖아요. 케이블 타이로 뒤에 묶이고 그러다가 홈페이지에 2분 40초짜리 좀 화면에도 나가고 있는데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처참했습니다. 쇠사슬로 허리를 묶고 또 발에 족쇄를 채우고 그래서 일단 구금이 됐고요. 폭스턴이라는 정말 악명 높은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발표를 했냐? 미국 스스로가 미국 당국이 이민 단속 역사상 이렇게 300명을 체포해서 구치소로 보낸 게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뒤통수를 쳤다고 하느냐? 이 공장 말이에요. 현대차랑 LG엔솔 우리가 이미 6조를 들여가지고 짓고 있고 트럼프가 하도 뭐라고 해가지고 한 2조 5천억 정도를 지금 증설 한 해 만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9조, 다른 언론에서 10조짜리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우리 돈 쏟아붓고 지금 거의 뒤통수를 맞은 이런 건데 왜 이럴까요? 트럼프 정부가. 게다가 경고 1명, 공문 1명, 전화 한 통 없었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우리가 6조 합쳐서 10조 투자를 하면 조지아주, 이번에 단속반에는 조지아주 경찰도 함께 갔기 때문에 실제 오히려 잡으려고 했던 히스패닉의 불법 체류자들은 여기에 없었고 우리 한인 근로자들만 잡혀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면을 한번, 이게 단순 어느 하나의 좀 사건이라고 보기엔 이면을 좀 봐야 된다라고 해서 혹시 트럼프가 이 상호 관세에 대한 무효가 나올 것을 대비해서 조급한 마음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 항소법원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트럼프의 상호 관세 이거 불법이고 무효다. 10월 14일까지만 받아라. 그러니까 반 트럼프 국가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10월 14일까지만 버티자. 9월도 다 갔고 10월 14일만 버티고 나면 상호 관세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퍼주고 받냐? 그냥 이제 앞으로 상호 관세 없네.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걸 아니까 어떤 일을 먼저 저질렀냐. 자신이 가장 마음대로 주물럭할 수 있는 일본을 바로 금요일 날 불러들였죠. 그래서 야, 문서 만들자. 양호각세 문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용을 했느냐. 서명까지 다 했거든요. 5일 날. 그러면서 이제 15% 관세를 지금부터 바로 실질적으로 깎아줄게. 대신에 그 5,500억 불 일본이 투자하기로 한 약속입니다. 이제 그거를 문서화하자라고 해서 그 문서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내용 중에 핵심을 제가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게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곧 문서화를 한다면 여기에 준하는 이제 서명을 하게 될 텐데요. 5,500억 불, 이게 한 765조 정도가 되죠. 이 투자처의 결정, 모든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 그리고 트럼프가 여기다라고 지정을 합니다. 액수까지 얼마야 지정을 하면 일본은 45일 내내 그 자금을 현금으로 갖다 줘야 됩니다. 갖다 바쳐야 되는 거고 만에 하나 45일 이내에 자금을 주지 않고 45일을 넘기면 일본은 바로 더 높은 그게 있습니다. 50% 마지막에서 90%까지 있는데 엄청난 관세 폭탄을 매기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익금은 어떻게 되느냐? 투자금을 회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회수를 하는 과정에서도 다 회수를 하면 안 되고요. 일정 부분만 이렇게 일본이 되돌려 가는 거고 회수금을 뺀 원리금이라고 쉽게 생각을 할게요. 나머지 이익분은 일단 5대5로 나눠 갔다가 일본이 다 그 투자금을 찾아가잖아요. 그 다음부터 해당 프로젝트에 나오는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 너무나도 일본은 충격적이고 답답한데 일본이 살짝 어떤 조항을 끼워 넣었냐면 프로젝트 있잖아요. 거기에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그다음에 일본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또 이번에 그 문서에다가 집어넣으면서 한 발 더 넣고 또 하나가 그럼 그 5,500억 불, 765조는 투자냐, 그냥 갖다 주는 거냐, 지급 보증이냐, 융자냐 이거는
성격을 규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양쪽 모두에게 다 의미가 있는 것이 일본도 이걸 융자라고 하면 트럼프가 노발대발할 거 아니에요. 트럼프 입장에서도 굳이 이거를 불협화음 안 만들고 그게 융자든 뭐 투자든 일단 돈 갖고 와. 돈만 갖고 와서 쏟아부으면 된다는 쪽이었기 때문에 그 투자금의 성격은 일단 규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어쨌든 서명이 됐고요. 트럼프가 행정명령 모든 사인을 했기 때문에 당장 오늘부터 일본 차는 이제 그동안의 25%가 아니라 15%의 관세율을 적용을 받게 되는 건데 이제 우리가 남았잖아요. 이제 트럼프가 계속 말했지만 쫓기고 있어요. 10월 14일부터는 상호 관세 안 내도 되기 때문에 상호 관세를 위해 맺었던 협정도 따를 의무가 없겠죠. 우리도 막 우리 일각에서는 정치권 일부에서는 그냥 버티자, 사인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을 사인을 했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도 일로 와. 빨리 서명을 하자라고 할 텐데 우리는 원래는 3,500억 달러였는데 우리가 선물을 하나 더 줬죠. 민간에서 1,500억 달러의 민간 펀드를 조성한다고 해서 실은 우리 수준에서는 좀 큰 돈을 줍니다. 일본이 5,500억 달러인데 우리가 5천억 달러를 지금 이제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현대차, LG엔솔 이 체포 사건도 트럼프가 일단 압박을 한 것이 아닌가. 빨리 너 문서화해라. 왜냐하면 10월 14일까지 우리도 버티고 문서화 안 하면 상호관세는 땡인데 왜 우리가 문서화를 합니까?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사건이 실은 빨리 한미 관세협정을 서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었냐, 압박 카드였냐 이런 분석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적 관점에서는 뭐가 우려가 되냐면 실은 이번엔 상호관세가 무효인 것이지 연방법원, 항소법원에서도 품목별 관세는 못 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의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나오고 있고 만에 하나 10월 14일 이후에 트럼프가 이제 상호관세를 못 쓴다면 품목별로 아마 거칠게 다룰 건데요. 법이 있습니다. 일단 슈퍼 301조라고 하는 무역법 301조가 있죠. 그 다음에 무역확장법 232조. 이거는 이제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해당 품목에 대해서 그 제품에 대해서 무차별 관세를 때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품목별 관세 폭탄을 던질 텐데 계속 지금 트럼프가 말하는 게 의약품과 반도체, 의약품과 반도체인데 저는 약간 반도체가 걱정이 됩니다. 앞서서 이제 오픈 AI와 브로드컴 이유가 되면서 이제 탈 엔비디아 말고 판 하나 더 벌어지면서 우리 HBM, 우리 기판, 우리 에이직, 우리 테스트, 반도체 소부장들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오히려 한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이 반도체 품목별 관세를 트럼프가 꺼내들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왜 이런 의심을 하냐면 이번에 일본이랑 서명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문구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혜국 대우라고 해서 유럽연합과는 의약품하고 반도체는 최혜국 대우 조항을 넣었잖아요. 즉 가장 낮은 관세율보다 더 높이 적용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EU의 15% 반도체 관세다. 그럼 일본도 무조건 15%인데 일본이 서명을 하는데 이 최혜국 대우 조항이 이번에 문서화된 협정에는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일본이 의약품, 반도체 뭐 실은 우리보다 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걸 한 번 더 생각하는 거냐면 한국에 대해서도 이번에 문서를 쭉 해요. 그런 다음에 혹시나 우리는 지금 최혜국 대우 조항, 특히 반도체 의약품을 넣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쭉 다 서명을 한 다음에 최혜국 대우 조항을 안 넣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왜 안 넣어줍니까? 할 때 일본도 최혜국 조항대를 안 넣었잖아. 한국 너네도 넣지 마. 근데 만에 하나 안 넣고 나서 상호관세 지나고 품목별에서 반도체를 때릴 때 일본이 받는 충격과 우리가 받는 충격은 완전 수준이 다르죠. 우리가 몇 배 더 충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이번에 사태들 너무 안타까운 것들이 이 사인을 빨리 하기 위한 하나의 트럼프의 몰아치기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트럼프가 꿈꾸는 하나 생각하고 있는 그 전략은 품목별 관세 중에서 반도체 쪽을 노리면서 우리를 계속 압박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 전 역설적 바로미터라고 하는데 지금 좋고 탈 엔비디아로 계속 나가고 승승장구를 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의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여기를 겨냥한다면 이거 역시도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좋은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 속에서도 트럼프의 이 두 번째 카드 품목별 관세 폭탄도 꼭 염두에 둬야 된다 라면서 오늘의 작전 풀어가 봤습니다.